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폭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드디어 돈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병기가 계속 버티니까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정폭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김병기를 둘러싼 폭로들은 한결같이 좌파 언론들을 통해서 터져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권 내부의 권력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김병기와 강선우 사이에 지방선거 공천 헌금 1억 원을 둘러싼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금품 제공자로 알려진 김경 서울시의원은 몇 개월 전 김민석을 위해서 당비를 대납한 의혹이 폭로됐던 바로 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MBC 보도를 통해 폭로된 공천 대가 금품 수수 의혹인데 출발은 강선우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비리입니다. 서울시의원 후보자로부터 무려 1억 원을 받아서 지역 보좌진이 보관했다고 합니다. 공천 대가 금품 수수는 받는 순간 이미 범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대가 금품 수수 문제가 터졌고 서울시 공천관리위원이던 강선우는 문제가 터지자 서둘러 당시 공관위 간사이던 김병기를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튿날 민주당은 금품을 준 김경을 강선우 지역의 시의원으로 단수 공천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1억 원이면 구속될 만한 사안입니다. MBC는 김병기와 강선우가 대책을 논의하는 녹취록까지 확보했다고 하니까 경찰은 반드시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시의원 공천을 앞두고 이런 지저분한 일이 있었다면 다른 공천 과정에서는 별일이 없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 공천이 한창이던 지난 2022년 4월 21일 오전 9시 반쯤 김병기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는 공관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을 본인의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로 불러서 고민해서 말씀드린다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얘기를 했던 주제인 듯이 김병기는 선뜻 믿기 어려운 행동이었다면서 바로 돌려주든지 사무국장한테 맡겨두든지 공천 배제 컷오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돌려줬어야 하지만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이렇게 됐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병기가 강선우에게 돌려주라고 했던 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정황상 컷오프를 시키려고 보니까 김경이 강선우에게 전달했던 돈이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기는 이렇게 1억의 돈을 받은 것을 지역 보좌관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냐며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강선우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강선우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돈을 건넨 사람으로 언급된 인물은 당시 강선우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김경현 서울시의원이었습니다. 녹취에서 김병기는 김경 그분에 대해서 공관위원으로서 문제가 생길 텐데 어떤 것에 대해서 그렇게 허락할 수 없다면서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고 나중에 도덕적인 책임 그리고 공관위 전체에 대한 신뢰성, 당에 대한 문제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걸려버린 것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그러자 강선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울먹이며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호소합니다. 강선우는 결과가 나자마자 전달이 돼서 김경한테서 연락이 왔고 지역 보좌관의 조언에 따라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에게 털어놓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정황상 공천 결과로 유추가 됩니다. 다소의 서울시당 공관위원과 실무진은 당시 다주택자였던 김경 시의원에 대한 적격 논란이 공관위 내부에서 있었다고 MBC 취재진에게 증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화를 마무리해가던 김병기는 강선우에게 어차피 김경 시의원이 기자회견을 할 것이 아니냐, 일단 돈부터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오간 다음 날인 2022년 4월 22일 민주당은 김경 시의원을 강선우의 지역구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했습니다. 김병기는 돈부터 돌려주라고 조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김경은 공천을 받았던 것입니다. 해당 대화에 대해서 강선우 측은 현금이 전달된 사실을 인지하고 너무 놀라서 보고 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즉시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하고 다음날 아침에도 재차 보고한 이후 곧바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했고 김병기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녹취에 1억 원을 보관 중인 것으로 언급됐던 보좌관은 답변 드릴 것이 없다. 모르는 일이다 라고 답했고 녹취에 언급된 김경시 의원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MBC에 입장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김경시 의원은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에 의해서 김민석을 위해서 당원을 모집하고 당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폭로된 바로 그 김경입니다. 뭔가 그림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필이면 또 김병기와 얽힌 사안이 터져나온 것인데 갈수록 김병기 특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병기는 정말 까도 계속 나오는 국민의힘에서 본다면 화수분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친명계의 지원으로 원내대표에 원내대표에 당선돼서 정청래를 견제하는 역할을 도맡아온 김병기에 대해서 MBC와 뉴스타파 그리고 한겨레 등 좌파 언론에서 앞장서서 난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심지어 오마이뉴스까지도 이놈저놈 다 똑같다 소리가 나오기 전에 민주당이 결단하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병기는 큰아들의 국정원 부정채용 의혹, 그리고 작은아들 숭실대 산학협력학과 입학 및 비썸 취업, 김영란법 위반, 부인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 보좌진 갑질, 쿠팡에 대한 인사 압력 의혹 등 온갖 의혹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음에도 김병기는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원내대표직 사퇴는 물론이고 의원직까지 내려놓아야 할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김병기는 버티고 있고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당의 일인이 개입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분명히 엄중한 일인데 이재명은 끝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기에게 여권이 휘둘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당연히 김병기가 물러나야 하고, 물러나지 않겠다면 여권에서 강압적으로라도 거취를 표명하도록 해야 하는데 김병기는 꿈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녹취록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선우 문제와 함께 김병기가 자기 부인이 동작구 구의회 부회장으로부터 업무 추진비 카드를 받아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보좌진과 통화하면서 대책을 논의하는 대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카드 사용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런 통화 파일이 육성으로 공개됐는데도 김병기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했던 것이라면서 자기 부인은 업무 추진비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발뺌하고 있습니다. 또 김병기의 둘째 아들이 비썸에 취업하고 그 과정에서 김병기 의원실에서는 경쟁사인 업비트를 표적으로 삼았던 상황이 보좌진의 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사안 한 건만 해도 원내대표는 고소하고 의원직까지 내려놓아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집중적인 공격이 과연 기자들의 취재만으로 나왔겠느냐, 이런 점을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청래 라인의 조직적인 공격이자 민주당 내전의 신호탄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기는 원내대표에 당선된 이후 고비마다 이재명의 입장을 대변했고 정청래와는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청래는 이미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병기에게 사실상 물러나라는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기가 단순한 친명 친청의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홍장원의 지렁이 메모 조작, 그러니까 내란몰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터 김이라는 사람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병기가 지금 위험한 이유는 따로 있다. 홍장원 메모 조작 의혹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김병기는 홍장원을 국정원 블랙 요원으로 발탁한 장본인이며 김병기의 아들은 국정원 직원으로 홍장원과 함께 우크라이나까지 다녀올 정도로 각별한 사이다. 홍장원의 지렁이 메모가 보좌관에 의해서 완성됐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그 보좌관과 김병기가 연관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피터 김은 그러면서 김병기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혼자 감옥에 갈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과 정청래의 비리를 폭로할 것인지, 또 장남은 국정원에서 잘릴 수도 있고 차남도 회사에서 날아갈 수 있으며 부인은 법인카드 불법 사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가족 모두가 나락으로 가는 상황에서 김병기가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답은 하나다라고 김병기의 폭로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정청래에 대해서 맞불 작전으로 맞서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김병기의 의혹에 대해서 정청래는 사실상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친명계의 날개를 꺾는 도구로 김병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병기가 가지고 있을 카드가 과연 어떤 내용일까, 이런 부분에도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것입니다. 김병기가 가진 카드가 얼마나 두터우냐에 따라서 김병기가 받게 될 데미지도 결정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글쎄요, 만약 국정원 출신인 김병기가 홍장원과 어떤 커넥션을 가지고 있다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김병기는 내일 30일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상식선에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날지 아니면 끝까지 버티면서 여권을 압박할지는 내일 김병기의 입장 표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병기가 버틴다면 여권은 그야말로 배계하기 무효인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내일 결과를 지켜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